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득과 실. 범죄자 신상공개. 얻을 것만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했을 때 뭐가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지? 범죄자들은 뭐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그 사람도 얼굴 까고 신상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게 우리가 잃을 게 있다는 걸까? 자, 2023년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걸 가해자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희생자 고 이희남 씨 돌아가신 분의 남편 이희망 씨의 핵심 입장. 가해자 서사에 매몰돼서는 이 사회적 현상을 경계해야 된다. 피해자의 고통, 국가 시스템의 부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주목하라. 이희망 씨는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삶과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다. 아마 가족을 잃은 분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뭐 의미를 좀 찾기를 바라겠죠. 이 피해자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처벌이라든지 뭐 피해 회복이라든지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 피해자 실명 및 사진은 공개. 가해자 여기 가해자 얼굴도 이미 나와 있죠. 최원정 씨 신상에만 쏠리는 대중의 관심을 피해자로 돌리기 위해 이분이 직접 아내 이인남 씨의 성함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최원정 사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이었던 피해자가 겪은 비극으로 기억된다. 이게 참 같은 내용 같지만 우리는 이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 정신질환이 범죄의 이유로 소비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회가 서사를 만들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는 범죄의 잔혹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를 단순한 악마나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중의 분노가 가해자 개인을 향한 일시적인 감정 배출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국가 책임 추구, 단순 사고가 아닌 테러로 규정하며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부실, 사법체계 허점을 지적했다. 가해자 한 명에게 모든 비난이 집중돼서 시스템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잊히는 상황을 경계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른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런 거를 얘기했다. 자, 이게 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에서도 이걸 어떻게 읽죠? 노터라이어티. 여기 악명이란 뜻이에요. 노악명. 유가족이 중심이 된 이름, 가해자의 이름, 얼굴, 과잉 노출 자제 운동. 왜 유가족이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과잉 노출하는 걸 자제하자라는 운동이 존재할까? 유족들은 이름과 얼굴을 반복해서 보여주지 마라. 헤드라인에서 저 사람 얼굴 빼라, 이름 빼라. 범인의 브랜딩을 돕지 말라고 요구한다. 대형 총기 난사, 테러 사건이 있고 나면 가해자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언론은 최소한만 언급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항들이 있다. 이게 바로 노악명, 돈 네임댐 이란 뜻인데 범인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이 보도하지 말자고 권고하는 캠페인입니다. 범인의 유명세를 막아서 첫 번째 효과, 모방 범죄를 줄이고 악명, 어떤 사람들 측에서는 이렇게라도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모방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몇 명을 죽였네로 서로 경쟁하는 사이코패스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희생자와 생존자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대중의 분노를 여기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2017년 엘라바마 대학교 범죄학 교수 이분이 범인에게 인지도를 주지 않기 위해 제안하는 거다. 범인들이 원하는 명성을 차단해서 전염 효과를 받고 예방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래서 얼굴과 이름을 보도하지 말고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은 보도하되 피해자들에게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왜 이런 개인, 악마, 가해자 얼굴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 할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원인을 파악할 때 상황, 시스템, 외적 요인보단 개인의 성격이나 의도 같은 내적 요인에 과도하게 비중을 둔다. 사회 시스템과 결함을 분석하는 건 너무 귀찮고 고통스럽고 복잡한데 쟤가 악마야. 쟤가 얼굴이 저렇게 생겼네. 관상은 과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쉽고 명쾌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뇌는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고 착각할 만큼 탐구를 멈춰버린다. 가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신상공개를 요구한 행위 자체가 대중에게 나는 정의의 편에 서서 할 일을 다 했다 라는 도덕적 만족감을 줄 수도 있다. 이 만족감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참여나 행동을 약화시킨다. 분노가 전부 해소돼 버리는 거죠.
뭐 보호관찰 제도를 개선하자, 정신보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쪽의 에너지가 오히려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권과 수사기관이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여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냥 대중의 분노를 즉각적으로 달랠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가성비 좋은 카드를 선택하기도 한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대중은 열광하지만 정작 비슷한 범죄는 반복된다. 그래서 범죄자를 신상 공개를 일부 유족들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너무 과잉 노출을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왜냐면 그게 분노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해, 어떤 피해를 당했고 남은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게 국가와 시스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얼마나 얼굴이 예뻤고 아니면 얼마나 사이코였고 평소에 얼마나 행실이 어땠고 이런 거에 주목하는 순간 동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피해자를 기억해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